캡틴 아메리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방패 활용 전문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 캡틴의 첫 솔로 무비 버스트 어벤져에서 캡틴의 방패가 등장합니다. 하워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금속인 비브라늄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하며 딱 봐도 자신의 전용템인 걸 알아본 캡틴은 방패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냅다 총을 갈겨버리는 카터. 이후 윈터 솔저 편에서 방패의 엄청난 방어력을 좀 더 면밀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어이 털린다는 반응을 보인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바닥에 대고 쿠션처럼 쓰기. 캡틴의 몸무게 그리고 40층 가까이 되는 고층의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캡틴에게 돌아갈 운동 에너지는 일반인이라면 이미 온몸이 다 바스라졌을 겁니다. 그나마 비브라늄의 충격을 흡수하는 성질과 캡틴의 슈퍼솔저 피지컬로 인해 버팁니다. 그런데 그런 캡틴도 좀 아플 정도로 데미지가 있었죠. 그 외에도 기관단총, 소총 정도는 가뿐히 맞고 섬광탄도 캡틴 방패에 갇히면 그저 들썩 한번 하고 말죠. 사실상 지구의 인류가 만들어낸 화기로는 캡틴의 방패에는 흠집조차 내지 못한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같은 비브라늄 무기라면 어떨까요? 11워에서 비브라늄으로 온몸을 감싼 블랙팬서와 캡틴이 한판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팬서의 비브라늄 손톱으로 방패를 긁자 생채기가 거하게 생깁니다. 같은 재료인 만큼 경도가 비슷하니 이제 슬슬 캡틴 방패에 데미지가 가기 시작합니다. 아예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엔드게임의 최종 보스 타노스와의 싸움입니다. 목숨 걸고 싸움에 임한 캡틴. 그러나 우르 금속으로 만들어진 방어구와 무기로 풀세팅한 타노스에겐 역부족이었습니다. 타노스가 양날검으로 풀스윙으로 여러 번 내리치자 결국 캡틴의 방패가 아작나버립니다. 타노스의 검은 우르라는 비브라늄 이상의 스펙을 지닌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듯 캡틴의 비브라늄 방패는 확실히 지구 한정으로는 가장 뛰어난 금속이지만 우주로 넘어가서 점점 인간의 기술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나오면서부턴 그 한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캡틴이 비브라늄이 아닌 방패를 든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쓰레기통 뚜껑입니다. 퍼스트 어벤져 캡틴이 혈청을 맞기 전인 그저 허약한 스티븐 로저스 일대 모습입니다. 성인 남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쓰레기통 방패를 앞세웁니다. 적어도 철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 일반인 주먹과 발길질 정도는 버티겠죠. 다음은 차 문 방패입니다. 역시 퍼스트 어벤져. 이번엔 혈청을 맞고 방금 막 슈퍼솔저가 된 캡틴이죠. 하이드라 요원이 쏜 권총을 막기 위해 차 문짝을 들게 됩니다. 빠르게 아이언맨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이언맨은 사실 초기엔 방패를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애초에 슈트 자체가 방탄인데다 방어보단 화력에 집중하는 면이 있죠. 그러나 인피니티 워부터는 달라집니다. 인피니티 워 도입부 타노스의 수하들이 뉴욕으로 쳐들어왔을 때 컬 옵시디언이라는 헐크와 비슷한 포지션의 빌런인데요. 컬이 도리깨로 내리찍지만 아이언맨은 나노 기술로 만든 방패로 가뿐히 막아냅니다. 꽤 강한 힘이었기 때문에 토니가 아래로 수그리긴 했지만 곧바로 자세 잡고 스트레이트를 꽂는 걸 보면 생각보다 나노 방패가 충격 흡수 능력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피니티 스톤의 에너지까지 버텨버립니다. 인피니티 워 타노스와 처음으로 싸울 때 타노스가 파워 스톤을 이용해서 에너지 빔을 날리자 아이언맨은 나노 방패로 이걸 견뎌냅니다. 그저 인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장비일 뿐인데 우주적 힘을 담은 스톤의 에너지를 견뎌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몇 초 정도 받아내자 나노 입자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는지 자세히 보면 그대로 폐기시켜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빔을 맞고 아파하거나 기절하지 않고 곧바로 전투에 돌입한 걸 보면 스톤의 힘을 충분히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핵심 멤버 그루트의 나무 방패입니다. 사실 그루트도 막강한 탱커라서 딱히 방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 포화를 맞게 되면 아무래도 나무가 부러질 수 있다 보니 방어를 할 때가 있곤 합니다. 가오갤 1편에 탈옥하는 씬, 감옥 내 전원 배터리를 뽑아버려 난리가 나버리자 간수 드론들이 죄다 튀어나와 그루트를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그루트라도 이렇게 코앞에다 대놓고 쏘면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나온 나무 방패, 자세히 보면 평평한 판 모양이 아니라 다수의 장가지와 줄기들을 얽히게 만들어서 총알을 방어하고 있죠. 이는 제작진들의 굉장히 디테일한 기획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판으로만 만들어졌다면 강한 힘을 받은 곳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을 통해 균열이 생겨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 이렇게 줄기가 얽힌 방식은 줄기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다른 줄기들이 연이어 버틸 수 있고, 게다가 그루트의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감안한다면 총알이 맞는 부위가 부러지더라도 곧바로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꽤나 좋은 방어 기능이죠. 하지만 역시 압도적인 물리력이라면 결국 그루트의 탱킹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가오갤 1편의 마지막, 추락하는 우주선에 타있던 가오갤 멤버들이 전부 추락사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그루트는 자신의 몸에서 가지를 뻗어내어 멤버 전체를 감싸버립니다. 나무 보호막을 만들어서 동료들의 충격을 대신 전부 받아낼 작정. 가오갤 1편의 명장면으로도 불리는 이 씬은 결국 추락에 동반한 운동 에너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루트는 산산조각나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내부의 멤버들은 조금 충격만 받았을 뿐 다친 곳 없이 멀쩡한 걸 보면 그루트의 충격 흡수 능력은 정말 뛰어난 듯합니다. 다음은 토르입니다. 토르가 망치나 도끼도 아니고 웬 방패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방패를 든 적이 있습니다. 라그나로크 검투사 경기장, 여기서 헐크와 결투할 때 토르는 조잡한 망치와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르로 만들어진 신의 무기인 멸니르와 비교도 안 되는 도구들이기에 헐크의 강력한 스윙 한 방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물론 토르는 방패가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몸이 히어로들 가운데서 가장 튼튼하거든요. 이 싸움에서 헐크에게 마운트 자세로 깔린 채 무자비하게 파운딩 당하는데요. 웬만한 콘크리트도 전부 부숴버리는 헐크의 힘을 안다면 저 파운딩 한 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토르의 머리는 짜부대기는커녕 잠시 기절했을 뿐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렇듯 애초에 몸 자체가 고도로 발달한 방탄인데 방패 따위가 필요할 리 없겠죠. 다음은 스파이더맨입니다. 아니 아까 토르도 어이없었는데 이번엔 또 무슨 스파이더맨이 방패를 든다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셨겠지만 정말로 스파이더맨도 방패를 든 적이 있습니다. 파프롬홈, 이디스의 드론들을 상대하던 스파이더맨, 많아도 너무 많은 드론들이 자신에게 총격을 가하니까 전진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나 스파이더맨은 높은 지능을 활용해서 폭발물을 급조해서 만든 후에 옆에 떨어져 있던 간판을 주워들어 방패로 사용합니다. 어차피 폭발물을 드론들 근처에 날려 폭발시킬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방패였죠. 데드풀, 이제는 하다하다 데드풀까지 방패를 든다는 개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데드풀도 무언가를 방패 삼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스풀 방패. 데드풀 3편인 데드풀과 울버린 편에서 데드풀은 멀티버스의 각 데드풀이 모인 일명 데드풀 군단에게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레이디풀의 성공으로 데드풀 군단의 집중 사격이 쏟아지자 데드풀은 나이스풀을 잽싸게 잡아 고기 방패로 삼아버립니다. 나이스풀은 안타깝게도 데드풀의 변종이지만 힐링 팩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 수많은 총알을 맞고도 잠시 버텨내고 심지어 목숨이 아직 붙어있기까지 합니다. 물론 총알에 결국 머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방어력의 한계가 다다르지만요. 원더우먼, 이번엔 옆 동네 히어로로 가봅니다. DC의 영원한 여전사 원더우먼. 소총, 기관총, 박격포까지 발사. 그러나 단발 따위는 팔찌로 가볍게 쳐내고 연발의 집중포화는 방패로 모두 막아냅니다. 박격포까지 날리지만 테니스 마냥 쳐버립니다. 번외, 닥터 스트레인지와 완다. 닥스는 미스틱 아츠로 불리는 마법 능력을 활용한 마법 방패, 일명 타오 만다라를 활용해서 방어합니다. 무언가를 단순히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완다는 애초에 강력한 염력을 사용하므로 무언가를 막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그걸 초능력으로 잡아버린다가 더 맞는 표현이죠. 물론 리펄서 빔이나 에너지같이 실체가 없거나 너무 빠른 투사체는 염력으로 일종의 보호막을 펼쳐서 막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둘의 방어 능력은 굳이 따지면 앞서 언급한 히어로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득히 수준이 높지만 말씀드렸듯 애초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즐비한 마블 세계관
영상에서도 훨씬 판타지스럽기 때문에 결국 분석을 보류했습니다. 마블의 다른 주제로 분석할 때 이 둘은 그때 가서 꺼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스영, 완다 누나, 이번 영상에는 출연 못 시켜줘서 미안.